중동 분쟁에 방산과 정유주는 뛰고 항공주는 또 유가 걱정하면서 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변동률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 LIG 넥스원, 로템, 한화시스템 뭐 등등은 6%, 3% 이렇게 올랐고요. 정유주, S-오일,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는 상한가 기록했고 S-오일은 4% 올랐고요.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방산과 정유주, OX로 한번 들어볼게요. 방산, 정유주,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 긍정적이다, O. 아니다, 당분간 반짝일 거고 혹은 더 먹을 만한 다른 섹터가 있다, X. 자, 긍정적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X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사실 이게 방산하고 정유하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O인 건지 혹은 저는 방산만 O. 방산만 O. 정유는 X. 정유는 X. 분리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쪽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유가 뭐 $150 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서 재생산이 또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이상엽 이사님부터 X를 들어주신 이유는 이 방산과 정유주가 별로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먹을 만한 섹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뭐 두 개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이게 방산주에서도 이게 테마성 강한 또 종목이 있다 보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장 끝나고 빅텍이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뭐 스페코, 유니드, 퍼스텍은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전형적으로 뭐 요즘엔 안 그렇지만 이제 북한 리스크가 좀 있다 보면은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급등했었고 근데 그게 정말 오래 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X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정학적인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가 장기적으로 뭐 고유가를 이렇게 뭐 나오긴 힘들다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방산 그러니까 뭐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대표적인 시가총액 큰 옐로칩 종목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이제 실적과 연결돼서 펀더멘탈로 좀 귀되겠다. 예, 결론 지어지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최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수출입 은행의 이제 방산 그 지원 여력이 좀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이거 연내에 올해 중에 이제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그렇죠 수출이 좀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모멘텀 실종으로 좀 꾸준히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좀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 전쟁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9.11 테러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갑작스러웠고 그 방어선 전체가 3시간 만에 뚫렸고 뭐 이렇게 정보기관이 뭐 모사드나 뭐 신벳도 뭐 정말 역할을 못했고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뭐 CIA나 미국의 힘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전쟁의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K방산 가성비 높죠, 품질 높죠. 그리고 정말 전시 상황에서 언제든지 빠르게 또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적이 있는 옐로칩 종목으로는 좀 반짝했다가 또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지금 말씀드린 뭐 좀 실적이나 이렇게 전쟁이 조금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좀 관심을 두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당분간의 반짝일 거다라는 부분에서 X 그러니까 테마성 그쪽은 이제 테마성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마성으로 그래서 방산, 정유주 그렇게 뭐 지금 뭐 얘기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민재기 팀장님은 O 들어주셨는데 정유주는 X고 방산은 O입니까? 네네.
방사는 어떤 의미에서 오죠? 방사는 일단 수주를 탄탄하게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도가 가면 저는 이제 고금리가 우리가 장기화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숫자가 있는 기업과 숫자가 없는 기업은 상당히 내년도에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방사는 뭐 당연히 이제 테마주들 말고 큰 업체들 위주로 지금 뭐 유럽이나 있는 쪽으로 이제 수주가 탄탄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년도는 이제 숫자로서 이제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산주가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테마로 잠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적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좀 내년도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방사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용하면 곳곳에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군비 경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잘 만들어주고 있는 수출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앞으로도 그런 모멘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산 안에서도 뭐 조금 개별적인 정책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뭐 이런 우주라든지 인공위성 이런 쪽들도 세부점 테마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유가 이제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오늘 우리 그 미국 증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끝난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연동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지금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유가가 튀니까 미국에도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업종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쟁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유가가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내일 모레 화해를 딱 해버려. 중동에서 별 이슈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제 마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정유주를 보려면 이 정제 마진을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가가 오늘 새벽에 한 $86 정도 하나요? $86 정도에 우리가 사와서 여기에 플러스 한 $10 정도 붙여가지고 팔면 $96에 파는 거 아닙니까? 요 $10 정도를 우리는 정제 마진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16년부터 최근까지의 정제 마진을 한번 보시면 이 회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얼마의 마진을 붙였냐면 6에서 $12 정도의 마진을 붙여왔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빨간색 안에.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뛰어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18 가깝게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정제 마진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정유를 외부로 수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막 쓰다 보니까 리오프닝 되면서 이쪽에 이제 쓰임이 많다 보니까 수출할 게 없어서 내부로 쓰이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정제 마진이 과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유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정제 마진이 과거 대비해서 이 높은 수준에서 더 올라간 여력이 없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투자하기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는 X, 방산주는 괜찮을 것 같다. 민재기 팀장님은 O지만 조금 더 모멘텀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상엽 이사님은 X, 테마성으로 보시는 거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항공주도 있는데 항공주는 두 분 다 X 해주셨고 항공주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할게요. 항공주는. 관심 없으시죠? 항공주 사실 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지금 상황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만약에 그게 말씀하기 불편하시면 지금 만약에 좀 분할로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종목이 매력적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슬슬 내려와서 하나 둘씩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근데 뭐 사지? 결국은 답을 못 찾겠는 그런 상황이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걸 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이상엽 이사님부터 한 1, 2분 드릴게요.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뭐 죄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접근해볼 만한 뭐 섹터나 좀 기회를 찾아보고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민재기 팀장님께서 아까 뭐 10월 뭐 이렇게 자료도 보여주시면서 10월 중하순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통계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정이 중요한 게 몇 개가 그 사이에 있다. 오,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이 10일인데 17일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 일본에서 그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있어요. 정확히 일본에서. 그리고 그 이틀 후 19일에 그러니까 중하순 일정인 거죠. 19일에는 독일 미넨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또 있어요. 그리고 20일 날에는 메모리 테크데이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6월 말 7월 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있을 때 또 시장에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어요, 딱히. 근데 이와 같은 파운드리 포럼이 일주일에 2개가 몰려 있고 메모리 테크데이까지만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주 실적 발표 나고 만기일도 지나. 그러면 진검승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일정이 있네. 예.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죄다 하락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다음 주쯤에서 좀 IT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이렇게 본인이 좀 노리고 있는 종목을 접근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짧게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10월 달에 우리 이제 반도체 모멘텀은 이상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메모리 사이클 자체가 어두운 업황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D램과 낸드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D램 업사이클 때 PBR을 얼마까지 받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9배에서 한 2배 정도는 관련된 기업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HBM과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낸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구간과 좀 비슷하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지금 보시면 왼쪽이 낸드, 오른쪽이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성장하는 그림이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의 과거의 낸드 매출, 그리고 지금 앞으로 HBM의 매출 성장. 그때 낸드 초기에 삼성전자가 PBR 2.67배까지 받았던 적이 있고 평균 2.2배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SK하이닉스 1.3배, 삼성전자 1.3배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HBM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PBR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실적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지켜보면서 가이던스도 살펴보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